네, 조금 전 개장한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증시를 움직이는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지표가 발표됐고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눈여겨봐야 할 내용들 살펴주시죠. 네, 일단 오늘 나온 지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0.2에 0.2였는데 한 달 기준으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1년 기준으로는 예상치가 3.0에 3.2였는데 이거를 하회하는 2.9에 3.2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드디어 인플레이션 지표가 2%대에 접어들었다는 희소식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CPI 내용을 언급드리면서 저번 CPI 내용에서 시장이 환호했던 것은 주거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주거비가 0.4%가 나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꺾일 것이다라는 희망에 조금 전체적으로 의문을 던져주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옆으로 주거비가 아무래도 CPI 내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거비가 예상보다 높은 0.4%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잘 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현재 지금 관측이 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굉장히 높았던 수치를 자랑했던 에너지 지표 자체가 예상보다 상당히 낮은 0%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에너지에 관련된 이슈는 조금 일단락지었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되는 지표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원유 재고와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하는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 그리고 실직률까지 주르르 이어서 오늘 주요 지표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가 지표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고 저희가 원유 재고도 꼭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엔비디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폭락장을 앞두고 젠슨 황이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를 했었는데 추가 매도 소식이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를 판매했다라는 소식이 이번에 SEC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요. 일단 1일부터 8일까지 6거래일간 엔비디아 주식을 약 72만 주를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6월과 7월 매도한 금액까지 합하면 약 5억 6,700만 달러, 7,700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다만 그렇다고 지금 엔비디아가 고점이어서 팔았다기보다는 내부자 거래, 사전 거래 계획에 따라서 10b5-1에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기업 내부자가 특정 시기에 해당 기업을 팔기로 증권사의 계약을 맺은 소식에 따라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엔비디아 주식이 고점이라 매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체적으로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다만 최근 조정 국면에서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운이 좋다라는 평가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젠슨 황의 이 매각 소식에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찌 보면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글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 법무부에서 반독점 판결 관련된 후속 조치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이미 어저께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장외에서 구글이 떨어지면서 주식이 전체적으로 장외에서 주가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미국의 법무부가 독과점을 이유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와 웹브라우저 크롬을 분할하고 광고 플랫폼인 애드워즈에 대해서 강제 매각을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분할 논란 이후 처음이다라고 평가가 나오게 됐었는데요. 앞서 법무부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업 분할 조치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조치는 성공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일단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예전 마소와 같이 동일하게 구글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내놔서 아마 기업 분할까지 가는 것을 막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당 판결을 두고 구글 쪽에서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동시에 검색 시장 독점 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구글은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이미 이야기가 나온 만큼 어느 정도 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시장에서 어느 쪽이 분리가 유력한지 거론되는 것도 있습니까?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기업 분할이 되게 될 경우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와 웹브라우저 크롬을 강제 분할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될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조금 존재한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분할하게 될 경우 당연히 구글에는 악재로 작용할 예정이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분할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좀 더 자세히 나오는지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스타벅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을까요? 네, 일단 스타벅스가 지금 전체적으로 24%가량 급등하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스타벅스가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의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브라이언 니콜 최고 경영자 CEO를 이번에 차기 CEO로 선임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 브라이언 니콜은 사실 어느 정도 전설적인 CEO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브라이언 니콜 같은 경우는 사실 치폴레를 재임하는 동안 약 8배가량 주가를 키우게 되게 되면서, 그리고 그전에는 타코벨을 통해서 자신의 실적을 입증한 CEO다 보니까 능력에 관련돼서는 이미 자신의 경력을 입증하고 많은 기대감이 있는 CEO라 이 CEO 이적 소식에만 주가가 24%가량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반대로 치폴레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좋은 CEO가 떠나가자 주가가 급락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CEO 문제로 스타벅스와 치폴레의 주가가 엇갈렸는데 스타벅스 오늘은 일부 소폭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웨이 소식 여쭤보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맞먹을 정도의 칩이 나온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기대감 있게 지켜봐도 됩니까? 네, 일단은 정확히 말하면은 엔비디아의 최신 칩에 해당하는 칩은 아니고요. 현재 미국의 제재 하에서도 고성능 스마트폰 반도체를 개발해서 사실 화웨이 쪽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플러스가 되는 요소가 좀 있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이번에 최신 AI 프로세서 어센드 910C의 판매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이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H100과 성능이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이미 초기 주문량은 거의 7만 개에 해당하는 주문량으로 약 20억 달러, 2조 7,300억 원에 해당하는 값어치에 달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이르면은 10월부터 상품을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 쪽에서는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미국의 방해를 뚫고 현재 엔비디아를 포함한 현재 미국과 동맹국이 만드는 제품의 대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국 내부적으로는 고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조금 전달을 해드리면,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H100보다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지는 H20 칩이나 아니면 B100 칩을 전체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센드 910C는 확실히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 B20 칩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중국에게 서둘러서 고급 칩을 제공하지 않으면, 아마 미국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중국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은 아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중국 시장 점유율 싸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